안녕하세요. 리언입니다. 오늘은 독성 항암 치료제를 받으면서 생기는 이런 이제 증상들 중에서 수면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우리가 겪는 수면 장애는 이런 독성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아마 말씀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공식적인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위장 장애, 소화 장애 이런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이제 많이 컨디션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몸이 이제 신체가 활동이 이제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이 덜 온다든지 자다가 깬다거나 숙면을 취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음 주작용은 아니지만 분명 고차원적으로 음 음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생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음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원래 저는 수면 장애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수면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잠이 없는 스타일,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었고요. 잠이 좀 부족한 상태였죠. 잠을 이제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자주 깨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해야 할 일도 뭔가 많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도 많아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아끼려던 성향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어리고 육아에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원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 아닌 뭐 만성적인 이제 수면 부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 수면이었거든요. 근데 수면이 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저는 이제 8월 달에 진단을 받았었는데 음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건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원래는 뭐 걷는 거나 운동조차도 싫어하는 타입이었는데 음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면 또한 제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분명 변화가 옵니다. 막 드라마틱하게 아직까지 변화가 생길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변화하는 주기인 100 일의 기적이랄까요? 8월 달에 진단받고 지금 11월 를 훌쩍 지났으니까 이제 12월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석 달이 100 일이 지나고도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깨던 습관들이 고쳐지더라고요. 네 6 시까지는 잘 자고 있는 편이에요. 음 중간에 깨는 거는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1 시간, 2 시간 간격으로 깼다면 지금은 뭐 자다가 한두 번, 한 번 정도 깨는 정도? 그래서 다시 잠이 들 수 있다는 거 그것마저도 완전 놀라운 변화고요. 그리고 10 시쯤부터 잠이 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자고 있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무사히 딜레이 없이 잘 받고 있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굳이 항암 치료가 아니더라도 수면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걱정거리들도 많고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서 밤에 이제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영향이 생기게 되고 우리 또 정상 세포에 또 무리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숙면을 꼭 잘 수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낮 시간 동안 햇빛을 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실내 생활하다 보니까 바깥 생활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점심시간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실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치려고 한 100일 동안은 뭐 도시락을 사서 공원에서, 근처 공원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식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부라든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햇빛 볼 시간이 많잖아요.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럴 때 밖에 나가서 햇빛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햇빛 받는 시간 동안 뭐 가벼운 조깅도 괜찮고 걷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일하다 보면 중간에 좀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오롯이 이제 햇빛 받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햇빛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음, 햇빛 받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침 운동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 저녁 시간에 하는 운동보다는 아침 시간대 운동이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습관이 된다면 저녁 시간대보다 훨씬 개운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해 뜨는 시간에, 지금 겨울이니까 뭐 6시 50분에서 7시쯤 나가시면 운동을 가볍게 하시다 보면 해가 뜨거든요. 그렇게 20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걷는 것보다는 이제 살짝 워밍업 후에 이렇게 간단한 조깅 정도를 해주시면 심장 박동도 좀 빨라지고 심장이 좀 펌프질이 되다 보니까 가벼운 이런 조깅 운동을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만 바꿔도 놀라우실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만 바꿔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드리면, 우리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수면 잘 겪으시는 분들, 이제 잘 때 핸드폰 내려놓아라, 뭐 내려놓는다,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잘 힘드시죠. 그래도 자기 전에나 이럴 때는 왜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핸드폰으로 이제 집중하다 보면 또 많은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쇼핑, 웹서핑도 하게 되고, 뭐, 다음날 필요한 거, 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일거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봐야 될 것도 많고, 정보도 들어야 되고, 그게 또 그 피로의 연장입니다. 재밌는 시간, 뭐, 오락 시간이 아니라 이런 이제 일적인 부분으로 또, 어, 많이 생기잖아요. 과제가 되잖아요. 또 핸드폰이란 것이 이제 스케줄이 모든 게 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젠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상에 조금 집중하셨다가 그렇게 바로 수면으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절대 안 되더라고 이러면 절대 못 고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밤에 가식은 줄이셔야 돼요. 밤에 이제 그 6시 이후로, 한 7시, 최소 이제 7시, 10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최소 7시 이후로는 간식도, 조그만 간식조차도 좀 줄이셔야 되고, 저녁은 특히 더 이제 소식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 7시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많이 먹어둬야지, 이런 마음은 안 되고요. 조금 소식하는 습관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특히 저녁 시간대에, 그때는 왜 소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장기들이 그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우리 장기들은 아직 움직이기 때문에 바빠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쳐지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상큼하게 목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것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 미라클 느끼실 겁니다. 내가 노력 없이는 절대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랄게요. 구독 부탁드려요.